무릎 관절인데, 이 뼈와 뼈는 이렇게 맞닿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맞닿으면 굉장히 아파서 걸을 수가 없죠. 여기 스프링처럼 탄력이 있는데, 여기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있죠. 이 막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뼈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액이 있습니다. 액이. 그래서 걸을 때, 특히 하중이 내려올 때, 이 액과 이 관절이 부딪혀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서 통증을 없이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나이가 들면서 여기 막이, 관절이 자꾸 이렇게 닳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점점 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또 찢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관절이 부딪힐 때 스프링 기능이, 스펀지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하세요? 계단 내려올 때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하다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럼 계단 내려갈 때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건 좀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분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예, 그건 아니죠. 퇴행성 관절염은 위에서 내려올 때 통증이 있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절을 형성하는 이것의 주요 성분이 뭘까요? 이 주요 성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이 연골, 콜라겐인데, 콜라겐 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그게 콜라겐입니다. 여러분, 돼지 순댓국 같은 거 끓이면요, 그게 이제 식으면 그게 아주 무슨 죽처럼 단단해지죠. 그 콜라겐이 여기에 이렇게 자꾸 쌓여서 고장난 거를 고쳐주고 보수하고,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여기 이렇게 항상 있어서 걷는 거를 용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닳고 찢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콜라겐 성분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먹어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 성분을 잘 드셔야 됩니다. 문제는 콜라겐 성분을 잘 먹는데도 왜 관절이 회복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콜라겐 성분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여러분 예전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예전 세대 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무릎이 아프면 뭘 드십니까? 족발이나 닭발이나 뼈다귀국 같은 걸 드셨죠? 그러면 조금 편하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죠? 이 콜라겐 성분을 많이 드시니까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피를 통해서 이 콜라겐 성분을 여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조금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몸은 콜라겐 성분을 흡수를 하면, 잘 먹으면 그것이 영양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여기 관절 마디마디에 콜라겐 성분을 공급을 해서 작동이 잘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로 언제부턴가 콜라겐 성분을 먹어도 여기 관절에 전달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콜라겐 성분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콜라겐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위입니다.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흡수를 못해서 콜라겐 성분은 아무리 먹어도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 요소가 대장입니다. 대장. 생각해 보세요. 이 콜라겐 성분을 전달하는 이 무릎의 관절로 전달하는 통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수원에서, 공장에서 아주 그 서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예, 물류가 잘 돼서 배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류가 운전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배달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꽝이죠.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런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근데 이 피에 이 물류 시스템이 아주 건강해야 피를 통해서 잘 가는데 대장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물류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할까요? 대장에 있는 대장이 안 좋으면 대장 속에 물론 변을 잘 못 볼 거고 유독가스가 막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피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피 본연에 영양을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대장의 건강이 안 좋아서 피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콜라겐 성분이 여기에 전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특징, 백발백중 다 어디가 안 좋을까요? 대장이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작동을 못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과 이런 기능들이 특히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의 흡수력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연골 성분이 쓰여지긴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만큼 닳는데 이렇게 조금 닳지요. 닳는데 이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닳기는 다는데 보충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또 좀 아주 그 골치 아픈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래서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인공 관절을 낍니다. 근데 인공 관절을 끼면 일단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뭐 한 10여 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인공 관절도 닳기 때문에 다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통증은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신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프질 않죠. 그렇지만 기능은 우리 이 본연의 관절하고 게임이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서 운동력이 떨어지면 그 관절 주변으로 근육이 굳어서 그래서 걷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보다는 어쨌든 내 관절을 고쳐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이가 있는데 관절도 다른 거니까, 오랫동안 써서 다른 거니까, 이젠 나는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인생을 몇 년 사셨습니까? 그래 봐야 90 넘어가는 분이 안 계시고요. 80 넘어가는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 몸의 인체를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까워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좀 고장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그래도 복구 능력이 아주 탁월하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조건이 맞추어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반드시 일단 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위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콜라겐 성분을 먹어도 그게 흡수가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의 기능이 좋아져서 변을 잘 보면, 그래서 연동 운동이 잘 되면 대장에서는 유독가스가 우리 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는 물류 시스템이 살아나서 좋은 영양 성분을 연골 성분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로 있는 답이 없다고 느꼈던 많은 분들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계단을 쉽게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쪽 대림동의 한 여사님은 평소에 그분은 이 계단을 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를 짚고 한쪽 발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한쪽 발 딱 내려오고 뒤에 발 거기 들어오고 또 한 번 아프니까 그렇게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명기천을 복용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자신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렇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건강하세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운동도 잘하시고 조금 한 발로 펄펄 날아다니시더구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세요. 관절염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지팡이를 안 짚고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좋아지면 몸은 회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 드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달 후에 저한테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지팡이를 안 집어도 되는데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니까 혹시 지팡이가 없어서 넘어지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절염에서 벗어나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체는 어떤 사람들은 복구 능력이 관절염이든 어떤 질환들은 고칠 수가,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렇게 단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뭐죠? 과학은 발전하는 겁니다. 과학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대한 우리 몸과 관련해서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최고 정점으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죠? 우리 몸은요, 복구 능력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조건이 맞으면 스스로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취약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뇌입니다. 또 하나는 기동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것. 이것도 역시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이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이런 장기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년에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는 이제 관절염과 관련된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네, 이제 지금 강의한 거는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